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전국 체육대회가 지난 10월 7일부터 울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 체육대회 한 말이죠. 이것이 결의 제전이거든요. 근데 참 요즘 말이 전국 체육대회가 언론도 그렇습니다만 국민들의 그렇게 관심이 없는 가운데 지금 울산에서 개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국 체육 대회를 비롯한 전반적인 우리나라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체육언론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정훈 회장 연결을 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지난 네. 예, 서 회장 전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예. 자, 전국체육대회가 이제 103회가 됐는데 지난번 10월 7일 울산에서 가서 이제 직접 저도 보고 이제 서 회장도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국체육대회? 3년 만에 이제 정상적으로 치러진 대회여서 그런지 그렇죠. 예,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컸죠. 그래서 예. 이번 대회를 준비한 대한체육회나 울산시 같은 경우에 네.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한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었고요. 맞아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예. 예, 특히 이제 개회식 같은 경우는 개회식 장소마다 네. 개최지 장소마다 조금씩 특징을 달리하고 있지만 네. 이번 울산 대회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예. 말하자면 대형 스크린에 네. 영상 위주의 개막식 행사가 크게 돋보였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권위주의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이제 식전 행사에 들어올 때 전 관중들이 다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예. 이제는 그 단상에 있지 않고 운동장 한복판에 마련된 별도의 큰 행사장에 예, 선수단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예. 선수단과 같이 앉아서 이렇게 개회식을 이렇게 보고 또 스피치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이전과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맞아요. 서 회장도 오랫동안 체육기자를 이제 저와 같이 했습니다만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103회고 사실 작년에는 또 이제 19세 이하 선수들로만 이게 축소해서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년 전에는 또 대회가 열리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결국 열리지 못하고 한 해 건너뛰었죠. 예. 그런 점에서 이번 울산 103회가 됩니다만은 전국체육대회는 일단은 성공리에 일단은 성공적으로 일단 개회식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만에 그래서인지 열려서 그런지 참가하는 선수들도 그렇고 임원들도 그렇고 기대감도 많았고 또 많은 흥분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특별히 울산시에서 마련한 개막식 행사가 어떻게 보면 모든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개막식을 보면 그 대회 전체의 어떤 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개막식 행사의 영상 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돋보였지만,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지루하다고 느낀 거는 개최도시에 대한 홍보 영상을 너무 심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의 조금 지루하다고 할까요? 조금 더 타이트한 그런 면이 좀 떨어졌고,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전국의 이제 시도지사나 교육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 마음으로 체전에 관심을 보인 것, 이런 것은 해년마다 그러긴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하여튼 마음이 좀 흐뭇했습니다. 예, 맞아요. 자, 울산이 17년 만에 이제 103번째 전국체육대회를 이제 아주 잘
개회식을 가졌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이 전국체육대회가 사실은 말 그대로 전국체육대회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언론도 그렇게 크게 보도 안 하고 또 전체 국민들 울산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정체육대회가 열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예,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국체전이 그동안에 좀 변곡점이 있었는데 네, 프로 스포츠가 태동하면서부터 맞아요.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프로 스포츠로 많이 쏠리고 음, 전국체전은 아마추어 스포츠라는 것 때문에 약간 수준이 낮다 뭐 이런 또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네,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프로는 프로대로 어떤 특성을 갖고 네, 대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스포츠 행사에서 보면 미니 올림픽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올림픽 미니 행사 때 올림픽. 보면 그 각국 그 입장식이 굉장히 큰 흥미를 끌고 또 재밌잖아요. 보는 네. 재미. 예, 우리도 시도에서 올라올 때 그 개막식의 행사나 개막식 입장식을 조금 더 흥미를 갖고 새롭게 좀 변화해 가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대통령이 늘 웬만하면 행사를 하자, 제 행사에 네.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의 스피치 안에 이제 체육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애정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거기 스피치 한 번 하고 끝나버린 게 참 아쉬워요. 예. 웬만하면 이제 전국체전이라는 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표들이, 시도 대표들이 한데 모이는 1년에 유일무이한 행사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 3, 4만의 대표들이 앉아있을 때 그 행사를 치르기 전에 대통령이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 전국체전에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그렇게 협조를 좀 하면서 네. 각 부서에 이렇게 협조를 끌어들이면 조금 그 전국체전에 대한 관심과 또 흥미가 조금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는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이 이제 선수들 그 격려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크게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의 말에 대한 무게감, 또 어떤 참석 자체에 대한 무게감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대회 기간 내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일반 경기가 치러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인기 종목 경기장에 가보면 선수들 가족 외에는 관중들이 썰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수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못하고 그저 선수들끼리만의 경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전국체전의 모습인데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한체육회나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고. 문화체육부 장관도 소관부처 장관이지만 개막식 참석 하나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고 그 이후에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는 만큼 체전의 규모는 커지고 흥미가 생기고 전국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회식 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힘차게 앞으로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이 장애인 체육대회도 적극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개막식 날 있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전쟁의 아픔을 딛고 우리도 잘 살아가기 기지로 우뚝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땀과 눈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이곳 울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도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포츠 활동의 자유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간
기본권입니다. 정부는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스포츠 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장애인 맞춤형 체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체육인 여러분, 정부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스포츠 정책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체육인으로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스포츠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전문 체육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훈련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체육인의 복지와 권익도 강화하겠습니다. 체육인 공제 장학사업, 진로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명예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선수단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여러분을 위한 무대가 막을 올립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제103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전 국민이 함께 어울리는 스포츠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말이죠. 우리 서정훈 회장은 뭐 오랫동안 체육 기자를 같이 저랑 활동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스포츠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인 또 체육 언론인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끝으로 서 회장이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이 방안 이런 뭐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물론 이제 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롭게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우선 조금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규모를 좀 키워야 되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정부가 소관하 갖고 있는 그 기금을 조금 더 체육회에 풀어서 선수 육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은퇴 후에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규모를 조금 더 키워가야 하면서 그렇죠. 다음에 엘리트와 프로스포츠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되 맞아요. 일반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전국이 이 행사를 축제화해서 축제로 즐길 수 있는 맞아요. 이번에 갔더니 이제 차기 개최지인 전라남도에서 홍보 부스 마련한 것 외에 다른 시도에서는 뭐 홍보하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은 먹거리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의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겸하게 돼서 축제 자체로 좀 즐기할 수 있게 하고 프로스포츠는 프로스포츠대로 조금 더 영향력을 넓혀서 국민들이 그를 통해서 더 굉장한 프레시함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또 정부에서 충분한 지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양쪽의 수레바퀴처럼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정훈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체육언론인협회 서정훈 회장의 얘기였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도쿄 올림픽 32회였습니다만 우리나라가 37년 전에 좋지 않은 성적을 냈습니다.
84년 LA 올림픽 대회 때 우리가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를 따내는데 지난해 도쿄 올림픽에서는 우리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37년 전에 그 성적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역시 그 국가 스포츠 정책에서 우리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를 갖다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 육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적고요. 그런가 하면 일본한테도 우리가 말이죠. 그 2013년, 그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우리가 금메달 13개였었고 일본이 7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 도쿄 올림픽에는 우리가 6개인데 일본이 27개를 따냈습니다. 그럼 왜 일본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었느냐? 다 아다시피 도쿄 올림픽을 2013년에 아베 총리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그 도쿄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2013년에 2015년에 일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여론조사를 합니다. 2015년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일본 국민들이 94%가 공적인 예산을 해서 엘리트 스포츠를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 2015년에 문부과학성에 들어있었던 청소년 스포츠국을 스포츠청으로 승격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잘못된 걸 우리가 뒤로 그 5년 그 문재인 정부 때 결국은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2015년에 일본이 스포츠청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도 우리가 금메달이 9개인데 일본이 12개를 따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6개인데 일본이 그 도쿄올림픽에서 27개를 따내서 3위를 차지합니다. 205개 나라 가운데서.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18년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대회 때 우리가 금메달이 49개인데요. 일본이 75개를 따냈어요. 그러니까 24년 만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에 이어서 우리가 2위였는데 이제는 일본한테 2위 자리를 넘겨주고 우리는 3위에 머무르고 있다니 그만큼 국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영향은 굉장히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그 10월 7일 울산 전국체육대회 때 적극적으로 그 스포츠 정책 예산에 많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다시피 2019년에 그 폴란드에서 했던 20세기 월드컵 축구 대회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졌죠. 우크라이나 그때 우승을 차지했고 이강인 선수가 두 골에 4개 도움으로 MVP 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서울시청 앞에서 그 환영 대회를 하고 40분간 카퍼레이드 하게 돼 있었는데 카퍼레이드를 일방적으로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그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통이 몰린다는 거죠. 교통 때문에 시민들이 고생을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마 서울 시민들이 40분간 우리 청소년 대표팀이 20세기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을 더 환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스포츠 정책에 기대를 많이 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